반갑습니다. 오늘 10시 중 강의를 맡은 정명수 IBO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판매 스킬 기초편이에요. 이미 사장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한 번쯤 다 해보셔서 느꼈었던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좀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SNS를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또는 나는 해보지 않았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또는 SNS는 나랑 맞지 않다. 아마 이런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시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또는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건데, SNS는 쉽다. 또는 어렵다. 나는 쉽다고 생각한다. 계신가요? 나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계신가요? 손 안 드신 분은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SNS는 어렵지만 쉽다. 또는 쉬우면서 어렵다. 이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결국 같은 말이긴 한데 왜 제가 쉽다고 말을 하고 왜 어렵다고 말을 하냐. 여기 다양한 플랫폼이 있죠. 저는 이 다양한 플랫폼을 하진 않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해요. 근데 이 몇 가지를 해보니까 다른 것도 방법만 알면 쉽겠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SNS는 방법만 알면 너무 쉽다. 나 연애를 한 번쯤 해봤다. 연애, 사랑, 러브 한 번쯤 해봤다. 다들 뭐 하고? 나 게임을 한 번쯤 해봐. 게임. 나 처음부터 엄청 잘했다. 나 하다 보니까 잘했다. 게임도 뭐 사람 뭘 잘하시는 거죠? 나 게임도 처음엔 부족하지만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잖아요. 왜 익숙해지나요? 방법을 알잖아요. 이때 이런 게 나올 거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나의 민첩성을 이렇게 키워야겠다. 나의 힘을 키워야겠다. 이런 등등의 나의 스킬을 키우면서 점점 게임이 쉬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SNS도 결국은 이 방법만 알면 너무 쉽다라는 거죠. 저의 강의의 90%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방법만 알면 너무 쉽다. 이 방법이 뭘까? 이 방법이 결론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방법을 알기 전에 이 딱 요 네 가지만 하시면 돼요. 이 네 가지가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시작을 하지 마라. 왜냐? 요 네 가지만 딱 하시면요. 방법은 저절로 익혀요. 왜? 사장님들이 좋아하셨던 게임이든 영화든 등산이든 등등등이 처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지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이런 부분이 아마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가 내 마음속에 탁 깊게 박히는 순간 저는 시작을 해도 된다. 근데 박히지 않아도 시작을 해도 됩니다. 즉, 요 네 가지가 하다 보면 무조건 걸려요. 왜? 일단 해보자. SNS 일단 해봐야지 됩니다. 두 번째,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한 번쯤 해보셨으니까. 제가 블로그 강의할 때도 블로그는 매일매일 써야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 되게 쉽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하나씩 쓰기 쉽나요? 써보면 알겠지만 고갈됩니다. 주제가. 어느 순간 난 어디, 여긴 누구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벤치마킹하기. 뭐든지 잘하려면 그 사람을 걸 따와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 갖기. 사장님들 연애를 안 해보셨지만 앞으로 할 거지만 남자 여자에서 썸남 썸녀까지 들려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알아야 돼요. 아닌가요? 그걸 맞춰주잖아요. 처음에 관심을 가져야지 이것도 쟁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네 가지만 갖추시면 SNS는 누구나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강의의 95%가 끝났습니다. 진짜요. 이게 거의 95%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네 가지가 무한 반복돼야지만 저는 SNS를 하던 뭘 하던 저는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해보자. 시도.
근데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SNS를 여기 오기 전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저는 나이가 많아서 SNS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난 50대니까 불가능해. 맞죠? 근데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 누군지 아세요? 전 잘 모릅니다. 영상을 단 한 번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유튜브 스타래요. 뭐 구글에 가서 어디에 그 초청을 또 받고. 근데 이분 나이가 74세래요. 나 74세 이상이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74세 미만이다. 한 번쯤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혼자 유튜브를 찍고 편집하고 올리고 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왜 시작했을까를 보니까 언니들이 치매로 고생하는 걸 보고 그 손녀가 유튜브 한번 찍어보자. 우리 추억을 한번 남겨보자. 그래서 찍기 시작했고 요분은 나오기만 합니다. 모든 거는 다 손녀가 다 제작해준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가 뭔가를 계속 하다 보면 주변에서 뭔가를 도와줘요. 방법이 계속 나한테 던져줘요. 그 방법을 내가 잡냐 못 잡냐는 내 결정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74세 미만이다. 그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70대 분도 유튜브 스타인데 20대 30대 여러분들은 알겠습니다. 자, 난 바빠서 할 시간이 없다. 아마 이런 얘기도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한 번쯤 발언 해보셨을 거예요. 저 바쁘니까요. 저 할 게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바빠요. 안 바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바쁜 와중에 이거 뭡니까? 전쟁 중에도 사랑을 하더라. 지금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이거 뭐예요? 그 와중에도 사랑한다라는 거죠. 아니 얼마나 바쁘면 전쟁할 때보다 바쁜가요? 총알이 날라오고 있어.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해. 그 정도로 바쁘나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냐면 결국 결론은 나의 우선순위 안에 요 SNS가 없기 때문에 난 바빠. 그 안에 내 우선순위가 있으면 바쁘지 않습니다. 이분은 전쟁이 우선순위일까요? 아니면 사랑이 우선순위일까요? 우선순위 안에 전쟁도 있겠죠. 근데 사랑도 있으니까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쁘다고 하면 나의 중요도를 따졌을 때 SNS가 있나? 없나? 제가 중요도에 따라서 A, B, C로 나눈다고 하잖아요. 나의 SNS는 A, B, C 중에 뭘까? C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전 바빠서, 저는 미팅이 많아서, 저는 할 게 많아서. 근데 미팅이 많은 분들이 할 게 많은 분들이 신기하게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신기하게 내 몸을 바쁘게 굴리잖아요. 할 게 계속 생겨요. 내 몸을 바쁘게 안 굴리잖아요. 할 게 하나만 있어도 아 오늘 할 일 다 했다. 그래서 백수들이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그 취업을 안 하셨던 분들이 헬스장을 가면 안 되는 이유. 운동 열심히 하고 나옵니다. 약간 좀 몸에 힘이 좀 빠져요. 그러면은 나오면은 오늘 진짜 열심히 산 것 같다. 이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백수들이 헬스장을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몸을 계속 바쁘게 굴려야지만 새로운 무언가가 계속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바빠서 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도 저는 약간 나의 중요도에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두 번째, 결국은 꾸준함은 지속력이에요.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매일 단톡방에 이주희 사장님이 뭔가를 계속 올려주죠. 저도 거기에 답장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지만 어때요? 아, 늦었네. 한 발 늦었네. 왜냐면 답장해야겠다 생각했는데 10시가 딱 넘어가서 10시 강의 준비 링크가 딱 올라와요. 그 다음에 뭐 올리기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놓칠 때가 많은데 그것도 초반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계속 올리고 있는데 난 올릴 수 있다. 근데 반응이 너무 없더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죠.
그 단톡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면 너무 좋지만 사장님을 위해서 하세요. 언젠간 사장님이 이걸 통해서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댓글은 전 잘 안 달았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안은정 사장님 얼마나 대단해요. 저는 그 안은정 사장님을 처음 보고 나서 매일 같이 일찍 출근하시잖아요. 그것도 되게 쉽습니다. 우리 출근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꾸준하게 반복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지속력. 출근은 쉽지만 꾸준하게 그 시간에 매일같이 오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매일매일 반복하면 그거는 나한테 실력으로 다가온대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실력으로 다가온대요. 무엇을 하든. 그러다 보면 희로애락이 있겠죠. 좋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짜증 날 때가 있고 열받을 때가 있고. 근데 그 시간 안에 저한테 이 경험치, 보너스, 행운. 우리 게임 해보셨잖아요. 그 제가 예전에 어릴 적에 슈퍼마리오 3라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예전이죠.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 아이템을 쓰면 되게 편하게 게임이 끝납니다. 예를 들면 날개라는 아이템을 쓰면 처음부터 날아가고 꼬린 지점까지 그냥 날아갑니다. 게임 끝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1탄부터 9탄까지 아마 갈 겁니다. 날개로 쫙 가면 금방 끝나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그냥. 뭔가 성취욕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날개 없이 맨몸으로 쫙 시작해갖고 그 버섯을 일단 먹으면 키가 커져요. 별을 먹으면 무적이 됩니다. 아무튼 뭐 등등의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개구리 옷을 입으면 수영을 굉장히 잘해줘요.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아이템들이 저한테 이 게임을 하면서 보너스. 그리고 그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이때는 이런 괴물이 나올 거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겠다. 내가 이런 게임 스킬이 계속 늘어나니까 다음 단계 가더라도 살짝 어렵지만 깨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SNS도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맡기고 돈 주면 됩니다. 돈 주고 SNS 꾸준하게 좀 해주세요. 제가 뭐 얼마 드릴 테니까 서로의 블로그 하나씩만 써주세요. 그러면 이 블로그 성장합니다. 나는. 그래도 경험치가 생기나요? 현질에 대한 경험치겠죠. 앞으로는 SNS는 현질이구나. 근데 나한테 어떠한 기회와 방법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희로애락이 계속 있다 보면 나한테 뭔가의 성장통, 그러니까 결국 성장통이죠. 저한테 무언가의 방법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알려줄 수는 없어요. 왜? 나도 모르게 터득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네? 근데 알려달래.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알려주더라도 상대방이 그런 경험이 없으면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죠. 머릿속은 알 것 같은데 막상 그분이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등산 처음 할 때 어때요? 우리 설악산 갈 때 그 그게 높지 않지만 제가 봐서 한 500m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올라갔던 그 폭포까지 힘들었나요? 저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등산할 때에 비하면 굉장히 힘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똑같이 썼기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저한테는 등산에 대한 그 스킬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좀 덜 힘들더라. 처음부터 내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페이스에 맞게끔 가야 된다. 또 가방을 항상 가지고 가야 된다. 왜? 저한테 무기들이 항상 있으니까. 무기들을 들고 다니면 내가 지치거나 넘어졌을 때 다치기 때문에 가방에 넣어야 되고 내가 그 등산했을 때 먹는 물량 있잖아요. 물량을 생각해서 요 정도만 챙겨가야겠다. 이런 경험치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등산이 좀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세 번째, 15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저희 강의가 거의 끝나갑니다. 자, 세 번째, 벤치마킹.
제작은 모방에서 탄생한다. 이미 모델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장님들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 모델이 누구였나요? 좀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모델이 누구였나요? 아, 물론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블로그는 이런 겁니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아마 저를 모델로 아마 많이 제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어떤가요? 지금 제 블로그를 뛰어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보이진 않지만 히든 카드처럼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모델들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던 인스타를 하던 페이스북을 하던 뭘 하던 간에 여러분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그들 중에 그냥 그저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난 사람도 있고 거기서 무언가의 대박을 터트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즉 대박 터트린 사람, 내가 따라가야 될 모델. 대박 터트린 사람이 1, 2, 3, 4, 5, 5명 중에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3번과 맞아.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다 보고 3번은 더 깊게 보면 저는 그 사람처럼 하면 저도 시간에 따라서 그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스의 SNS 스타들은요. 볼품 없었답니다. 여러분들 그 운동하는 유튜버, 뭐 게임 유튜버, 뭐 BJ 막 보시면 지금 되게 뭐 화려하잖아요. 와, 말을 왜 이렇게 잘해? 어떻게 영상 편집을 저렇게 잘할 수 있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왜 이렇게 되게 이 우리 집 방은 약간 후들근한데 야 제가 찍는 방들은 되게 잘 꾸며졌고 화려하다. 저는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일 처음에 유튜브에 썼던 거를 보면 굉장히 볼품 없었다라는 거죠. 말도 더듬고 자세도 엉성하고 뒤에 화면도 약간 좀 약간 우리 집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분도 하면서 다른 사람 거 봤겠죠. 아, 이렇게 한번 꾸며볼까? 저렇게 한번 꾸며볼까? 이런 말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운동해볼까? 하나씩 가꾸다 보니까 지금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제 거 블로그를 보더라도 제가 2015년 3월 달부터인가 블로그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뭐 꾸준하게 하진 않았어요. 한 3개월 하다가 때려쳤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 방법이 안 보이니까 블로그 하는 사람이 엔젝타에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못 찾았겠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해서 3개월만 딱 하고 제가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듣고 2015년 3월 달쯤 걸 보면 왜 이렇게 허접해? 왜 이렇게 볼품없지? 이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저도 하면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앞서 나간 사람 거를 계속 모방하다 보니까 그 사람만큼 아니지만 그 반절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반절까지는. 홍조보다 더 쉬운 거는 모방이더라. SNS 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하려고 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사장님들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 이거면 되겠다 생각이 드셨나요? 물론 드셨던 분 있겠죠. 그쪽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 근데 처음에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 하다 보면 분명히 뭔가 막힙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지? 그럼 하루에 글은 하나를 쓰는 게 맞을까? 두 개를 쓰는 게 맞을까? 뭐 등등의 뭔가가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때 그거를 먼저 가봤던 사람 한테 대화를 요청하거나 그분 거를 자세하게 보면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전 유튜브를 하지 않지만 유튜브를 내가 많이 한다. 그럼 저는 제가 마음에 드는 채널 몇 개를 선정할 것 같아요. 그 채널에 가장 처음부터 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처음에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구나. 이런 내용으로 시작했구나.를 저는 타이핑 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주제를 갖고 이렇게 말했구나.
그럼 이걸 타이핑 쳐갖고 내 말투, 나의 스타일에 맞게끔 다 일단 편집합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을 찍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 안 나오겠죠? 근데 그것도 처음부터 잘 안 나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터졌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터지는 순간이 저한테도 기다림이라는 거죠. 이 사람 왜 터졌을까? 어떻게 유튜브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었을까? 근데 이 사람이 걸어왔던 길 그대로 가면 저도 그 시기는 아니더라도 좀 더 빨리, 좀 더 늦게 분명히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등산을 겨울에 해봤는데 겨울에 제가 그 새벽 등산을 약간 좋아했어요. 눈이 막 내려요. 서울 쪽에 눈이 잘 안 내리잖아요. 뭐 강원도, 뭐 경기도 가평만 가더라도 눈이 진짜 많이 쌓여 있어요. 산길 올라가는데 눈이 진짜 여기까지 쌓여 있어요. 발목까지. 아 여기. 제 손이 짧아서 그래요. 발목까지 아시잖아요. 발목까지. 발목 이상 쌓여 있습니다. 정강이 딱 중간까지. 갈 수 있나요? 근데 그곳에도 길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간 사람이 있어. 그 시간에.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걸어갔던 길만 따라가면 돼요. 그럼 발이 젖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는 내가 새롭게 창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블로그를 먼저 할 때 이곳에 나보다 블로그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가만이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블로그 했던 사람이 있었으면 저는 그 사람을 따라했을 겁니다. 전 누굴 따라했냐? 인터넷에 나보다 뛰어난 블로거들을 따라했어요. 이 사람은 스킨을 이렇게 썼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스킨이 중요하지 않아. 이건 중요성이 떨어져. 그래, 이건 기본 스킨만 써. 그럼 사진이 중요한가? 사진을 굉장히 잘 찍어봤습니다. 사진을 대충 찍어도 잘 올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글을 2,000자 써야 된다. 1,000자만 써도 잘 뜨는 사람도 많아요. 뭐지? 그걸 다 종합해갖고 제가 써봅니다. 사진도 몇 장 넣어보고, 글로 이 정도 써보고, 중요한 건 키워드였구나. 그럼 키워드를 잘 잡아야겠네? 자, 저한테 뭐가 생겼죠? 뭐가 생겼죠? 방법. 방법이 생겼잖아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네 번째. 이제 끝났네요. 자, 끊임없는 관심. 약간 얘기했죠? 남자, 여자가 약간 좀 이 뭔가 썸 타는 관계가 생겨요. 약간 좋아하는 감정이 좀 생길 것 같아.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죄송합니다. 괜한 걸 물어봤네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스타를 보던, 카톡을 보던,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 보던 친해질 거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들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과 나랑 잘 되기 위해서 연결다리를 계속 많이 찾아요. 공통 관심사. 이 사람을 뭘 좋아하지?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끔 나의 스타일을 바꾸잖아요. 이 사람이 약간 펌하는 걸 좋아하는데, 나도 펌을 한번 해볼까? 이 사람이 매운 걸 좋아하는데, 나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어떻게 해요? 저는 매운 거 싫습니다. 이래요? 제가 매운 걸 그렇게 즐기지 않지만, 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고 같이 먹잖아요. 같이 먹는답니다. 같이 먹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과 계속 관심을 갖다 보면, 잘 되면 연애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잘 모르니까 패스하는 걸로 하고. 결국은 관심과 집중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무언가를 시작을 해요. 근데 누군가 더 앞서 나갑니다. 왜 앞서 나가요? 거기에 더 집중을 했고, 그러니까 중요성이 거기에 더 많았죠. 그리고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 거를 벤치마킹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잘 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지? 그 사람처럼만 똑같이 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관심과 집중은 무조건 필요하다. 어, 매일 수시로 찾아가서 장점과 단점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 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알고 있지만 하냐 하지 않냐. 왜 제가 처음에 네 가지 말씀드렸죠? 일단 해보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지 않으면 SNS는 굉장히 어렵다. 이 네 가지만 딱 알면 SNS는 너무 쉬워요. 이제 하우입니다, 하우. 95%가 끝났습니다, 이제. 나 5% 남았어, 5%. 그럼 내가 어떤 툴을 선택을 하지? 난 보니까 글을 잘 써. 제가 어릴 적에 막 글짓기 대회에서 수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안 받아도 돼요. 어쨌든 내가 봤을 때 글을 잘 쓰는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사진을 잘 찍는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사진하고 글보다는 난 영상의 체질이 더 맞는 것 같아. 저도 약간 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뭐 강의를 자주 하지 않지만 강의할 때마다 나도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점점점 그런 것처럼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못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다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일단 해보자는 거예요. 일단 글도 한번 써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영상도 한번 해보고 내가 뭘 잘할지 모릅니다. 내가 글을 잘 쓴다. 블로그를 하시면 돼요. 사진을 잘 찍는다. 인스타를 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잘한다. 그건 유튜브를 하시면 돼요. 나 다 못한다. 그럼 쇼핑몰 하시면 됩니다. 쇼핑몰이 낫다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낫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개 중에 못하겠으면 쇼핑몰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왜? 제가 쇼핑몰 잘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신기하게 저는 만들고 이 방법을 모르면 놔둬요 일단. 왜? 시간이 지나면 저는 방법을 무조건 알게 돼 있어요. 일단 놔둬. 근데 신기한 건 놔뒀는데 물건이 팔려요. 신기하게 물건이 팔려요. 뭐 엄청 팔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팔려요. 어? 제가 만약에 안 만들었다고 하면 일단 시도도 안 했다고 하면 팔렸을까요? 안 팔렸다라는 거죠. 근데 팔리니까 어떻게 돼요? 관심이 가잖아요. 그럼 엔젝타에 쇼핑몰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지? 그럼 딱 두 명 꼽잖아요. 두 명. 두 명 누군가요? 아무튼 뭐 누구 있습니다. 제가 더 관심을 가지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쇼핑몰을 잘하고 있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도 잘 몰라요. 왜 모른다고 할까요? 알려주기 싫어서? 어? 진짜인가? 제가 깊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이런 상황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왜 잘 돼요? 왜 잘 되지? 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깊게 파고들면 그 깊은 대화가 나오는데 저 요즘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할 말이 없어요. 왜 안 되는지 모르니까. 어떤 게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다양한 툴을 내가 시도해 보면 나한테 맞는 툴은 분명히 나온다. 첫 번째 블로그. 사진과 글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글, 사진 이렇게. 그리고 다양한 루트로 링크를 걸 수 있어요. 블로그 안에다가 페이스북 링크 걸 수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링크 걸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전파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글을 잘 작성하는 분들한테 약간 유리할 수 있다. 제가 말했죠? 제가 글을 잘 썼을까요? 제 거 블로그 보셨나요? 글을 잘 쓰나요? 막 기똥차나요? 막 와, 이 블로그는 대박 날 것 같아. 이런 생각 드시나요?
거기에 대답이 없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알아요. 내가 글을 잘 쓰나?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2015년 3월로 되돌아갑니다. 진짜 허접하다니까요. 아, 왜? 와, 그러니까 막 부끄러워 막 머리 숨고 싶어 그 정도 글 보면. 근데 쓰다 보니까 잘 써진 겁니다. 쓰다 보니까. 블로그의 신기한 점. 단순 키워드, 즉 제목, 내용 요거만 잘 적어 놓으면 몇 년 전 글들도 검색이 되더라. 물론 내가 끊임없이 글을 써야 되는 건 맞지만 글을 쓰지 않더라도 이미 몇 년 전에 썼던 글들도 이 키워드 검색어만 잘 맞으면 다 검색이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누적해서 글들이 발행되면 언젠가는 요 글들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과 댓글 또는 뭐 네이버, 톡톡 이런 걸로 소통이 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업으로 전환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 블로그에다가 제가 어떤 컨셉으로 쓰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는 제품으로만 씁니다. 그럼 뭐가 잘 될까요? 제품 문의가 많이 오겠죠. 그리고 판매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난 제품 문의보다는 아니야 나는 제품 판매보다 결국은 제품은 좋은 건 알아. 나는 엔젝타 사업에 대한 내 나의 생각을 써야겠다. 엔젝타는 어떤 회사입니다. 저는 네트워크를 왜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네트워크 중에 왜 엔젝타를 했냐면 등등등의 글은 솔직히 없어요. 네이버에. 보셨나요? 많이? 거의 없습니다. 다 뭐가 있어요? 셀톡스 후기, 알바카페 누트라. 누가 몰려요? 더 싸게 사고 싶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 전화가 옵니다. 알바카페 누트라 그거 얼마인가요? 아, 49,500원입니다. 뭐라 그래요? 아, 비싸네. 쇼핑몰이 더 싸네. 왜 저런 거야? 그걸 끊어요. 또 어떤 분이 이래요. 제가 지인한테 샀는데 카드를 알려줬는데 그걸로 막 몇백만 원 더 긁었더라. 이거 반품하고 싶다. 나 지금 막 이래야 되는데 막 끊을 수도 없고. 그냥 40분 통화합니다. 그럼 저의 멘탈 어떻게 될까요? 멘탈 바사삭. 아, 난 이 얘기 들으려고 블로그 만든 게 아닌데. 근데 블로그를 내가 만들었던 목적, 컨셉이 가면 갈수록 흐트러지는 거죠. 왜 흐트러질까요? 다 그렇게 쓰니까. 다 제품 쓰고. 후기 쓰니까, 아, 나 그게 맞구나. 근데 내가 엔젝터를 통해서 나 판매만 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판매를 통한 사업. 근데 판매를 통한 사업을 해보니까 어때요? 그분들이, 제품 주셔서 사업하겠습니다. 제품 다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제품 소개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안녕. 점점 멀어지는 걸 아마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자, 제품이 198만 원입니다. 하면 비싼데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나의 컨셉이 사업이야. 사업적으로 내가 글을 썼어. 그러면 그 고객들이 제품 문의도 할 수 있겠죠? 사업 문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네트워크 하셨던 분들은 또 다른 네트워크를 또 찾습니다. 스폰서랑 트러블이 있었대. 회사가 거짓말을 쳤대. 수당 지급이 잘 안 된대. 뭐 등등의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찾아. 어디서 찾을까요? 뭐 지인한테 소개를 받던. 받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알아보던. 글을 많이 쓸 수 있는 곳에 찾을 수 있잖아요. 좀 신뢰성이 있는 찾아서 문의를 합니다. 자기 사업가 아닌 척 얘기하겠죠. 안녕하세요. 엔젝타에 좀 궁금한데요. 혹시 그 수당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그게 몇 년대 회사인가요? 처음 들어보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거기서 대화를 통해서 사업적인 대화를 한다고 하면 198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뭐 그거는 액수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리고 제품 때문에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과 오래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인스타.
사진을 통한 전달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즉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를 들면 머리에 핀, 신발, 의류, 그러니까 액세서리 그런 종류, 그다음에 그 애견용품. 이거 인스타에 많이 보셨죠? 그거 보면 어때요? 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왜 할까? 되니까 합니다. 되니까. 누르면 해시태그에 예를 들면 뭐 A, B를 검색해 주세요. 딱 누르면 A, B만 딱 정렬됩니다. 그리고 A 신발만 딱 눌러주세요. A 신발만 다 나와요. 이런 스타일을 딱 해시태그 검색해 놓으면 그것만 달아놓으면 나만의 해시태그를 달아놓으면 그러면 싹 검색된다는 거예요. 나만 쇼핑몰 자체처럼. 그리고 바로 쇼핑몰과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공통 관심사로 연결됩니다. 인스타에 좋아요를 딱 찍잖아요. 그럼 신기한 건 내가 찍었던 좋아요가 그 돋보기 첫 번째 화면에 딱 뜹니다.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등산을 많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제가 등산을 하니까 막 찍었는데 이 돋보기 탭에 등산 사진만 나오는 거예요. 등산 사진만. 그게 뭐지? 다른 분 거 얘기 보니까 자기가 좋아요 찍었던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즉 연동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독서를 합니다. 독서 위주로 제가 좋아요를 많이 찍겠죠. 그러면은 그 돋보기에 독서하는 분들의 피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즉 매니아층들이 서로 끈끈하게 연결이 된다. 그리고 타겟이 20, 30대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러니까 20, 30대들이 주로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부분에 내가 제품, 컨셉, 사진을 올린다고 하면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는답니다. 유튜브 글 사진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저 매개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핸드폰 보시면 처음에 문자만 씁니다. 그다음에 사진을 넣죠. 그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영상 통화로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편한 걸 찾아요. 글을 보기 귀찮아요. 이제 시간 지나면 이제 사진으로 봅니다. 음, 사진. 사진 보는 것도 귀찮아. 어떻게 해요? 유튜브 틀어놓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점점 편한 쪽으로 갑니다. 유튜브가 왜 성장할 수밖에 없냐? 글과 사진이 전달하지 못한 그 미세한 부분을 전달해 주거든요. 그리고 글은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유튜브는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팩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과 사진과 좀 다르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섞어놓은 듯한 느낌인 거죠. 그리고 내가 구독자가 많아집니다. 그럼 PPL도 가능해요. 제가 여기다가 딱 해갖고 알파카 비둘기가 세워놨어요. 제 파급력이 좋으면 이걸 사람들이 검색할까 안 할까요? 검색한다라는 거죠. 간접 광고도 가능할 수 있다. 아, 이분 누군가요? 이분 누군가요? 제이플라입니다. 뭐 하시는 분인가요? 구독자가 1730만 명이래요. 어마어마하죠. 100만 명만 돼도 우와 이러는데 1730만 명. 진짜 어마어마하죠. 동영상이 몇 개 올라갔을까요? 1730만 명 되려면 279개 올라갔대요. 나 블로그만 1000개 올렸는데. 자, 과거에는요. 노래를 하려면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계약을 해야 된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방송국에 CD를 돌려야 된대요. 좀 잘 봐주십시오. 뭐 접대도 있겠죠, 그 안에. 그리고 PD한테 얘기해갖고 저 음악 부를 한 번만 출연시켜주세요.
요청을 해야지만 방송을 나갈 수 있는 좀 시대잖아요. 근데 이분은 방송국에서 보셨나요? 방송국에서 보면 안 되죠. TV에서 보셨나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못 봤지만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이분이 노래 하나로 옆모습으로 촥 그랬더니만 구독자가 1730만 명, 1만 명만 나한테 주지. 요 내용에 저의 강의에 5%가 다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툴로 할지 몰라요. 나한테 맞는 툴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컨셉을 잡지 못하고 막 시작했지만 컨셉을 잡고 시작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왜요? 사장님들도 어떤 플랫폼을 선택할 때 그쪽에 매니아가 될 때 왜 매니아가 되나요? 왜 매니아가 되죠? 나한테 유익한 뭔가를 주잖아요. 블로그에 건강 정보를 올리면 너무 좋습니다. 유익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 블로그를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이 블로그에서 무언가를 판매한대. 건강 쪽에 판매한대. 그래 한번 구매 한번 해볼까? 왜? 내가 신뢰하는 블로그니까. 이분이 1730만 명이 일합니다. 음악 관련 뭔가 PPL을 하나 넣어야 였다가 음악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한 번쯤 볼까요, 안 볼까요?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영상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이분이 올리는 무언가를 제가 구입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셀떡스 얼마인가요? 55만 원입니다. 근데 내가 의사, 의학 전문가입니다. 셀떡스 얼마인가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저 그냥 바로 살게요. 이러지 않나요? 이런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합니다. 유익한 내용을,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이거를 구독할 수밖에 없게끔만 만들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매니아층이 생깁니다, 이게. 근데 뭘 팔아도 거기선 팔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카카오 소리를 지금은 하지 않지만 과거에 할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 처음부터 제품을 올리지 마세요. 그럼 뭘 올려요? 재밌는 거 올리세요, 그냥 계속. 언제까지요? 구독자 1000명이 될 때까지. 근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다 말았죠. 근데 제가 블로그를 하고 인스타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좋으면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거를 보게 돼, 그냥 계속. 맞아. 그러네. 나도 한번 저거 써볼까? 써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 사람이 이걸 판대. 뭐 어떻게 돼요? 나의 그 이 10,000원으로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10,000원 뭐 아깝지 않다. 사장님들의 지인분이 고깃집을 열었습니다. 가나요, 안 가나요? 한 번은 갑니다. 맛이 뒤지기 없어요. 갑니다. 맛도 괜찮아. 서비스도 나쁘지 않아. 친구라서가 아니라. 뭐 어떻게 돼요? 회식할 때, 뭐 할 때 찾아갑니다. 왜 가나요? 맛도 있지만 맛있는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맛도 있고 서비스 좋지만 친구. 그럼 관계 때문에 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SNS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약간 적용되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5%의 내용 끝입니다. 벌써 45분이네요.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스타입니다. 한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이분이 그
노래했었던 걸 딱 들어보니까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한번 들어보세요. 쇼핑몰. 쇼핑몰 제가 잘 몰라갖고 많이 적지 않았지만 아마 제가 중간중간 얘기했었던 내용과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내용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인에게 제품 구매하지 않고 왜 SNS 연락해갖고 모르는 누군가한테 구매를 할까? 연락을 한 번쯤 받아보셨죠? 어? 어떻게 연락 주셨나요? 아, 뭐 셀톡스 하다 보니까 셀톡스를 어떻게 검색하죠? 유명한 키워드도 아닌데 뉴스에 나오지도 않는데 대부분 지인, 아는 사람의 누군가 먹고 있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궁금해서 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분한테 구입하면 되는데 왜 우리한테 연락을 오죠? 지인에게 구매 시 부담스러운 소문이 날까 봐. 이가 잘 되면 배 아플까 봐. 카드 도용으로 인한 배신 등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다시 물어볼게요. SNS 구매한 사람들은 사업을 할까요? 아, 오늘 다 처음 오셨나요? 다 사업을 하나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왜 안 할까? 제품은 좋아서 구입했어. 이거 먹고 내 효과 보면 소개할 사람 많습니다. 왜 사업을 안 하죠? 회사에 문제가 있나요? 제품에 문제가 있나요? 아, 이 고객이 문제가 있네. 이 고객이 문제인 거죠? 감사합니다. 이 고객이 문제인 거죠? 고객이. 이 고객이 이상하다. 문제점은 저는 결국은 나다. 왜? 회사가 문제였으면 잘 되는 조직은 왜 잘 돼요? 회사가 문제인데. 제품이 문제면 제품 먹고 호전 반응 막 했는데 효과 본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고객. 결국은 저는 내 자신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제가 초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SNS 이거는 혼자 하는 것보다 팀으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 혼자만의 아이디어는 한계성이 분명히 옵니다. 팀으로 하면 한계성을 분명히 뛰어넘는 무언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내가 굉장히 잘하겠지. 잘하지만 내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팀원이 채워줄 수 있다. 저도 아마 SNS 혼자 해보신 분도 있고 팀으로 같이 하신 분 있겠지만 혼자 하신 분들은요. 합니다. 처음에 쫙 치고 나갑니다. 근데 정체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안 할 수도 없고 뭐 하기도 뭐 하고 애매모호해져요 지금. 근데 팀으로 하면 내가 못할 때 팀원이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제가 한 일주일만 좀 쉬었다가 좀 생각 좀 정리해갖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는 제가 이런 요즘에 이런 고민인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그런 고민했는데 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생각이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지만 그 생각을 들으면 하고 다른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하면 혼자만의 생각의 가치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데 내가 SNS를 그냥 제품 판매 이 위주로 할 거냐, 나를 좋아하는 매니아층을 먼저 만들 거냐. 제품 판매할 거면 제품 빠르게 판매가 됩니다. 제가 카카오 스토리 처음 시작할 때 제품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황선한 커피, 이뻐지는 커피, 날씬해진 커피 막 해갖고 거의 뭐 판매왕이죠, 판매왕.
확 전달하니까는 막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슬럼프가 왔죠. 어떤 슬럼프? 많이는 사는데 왜 사업자 구축이 안 될까? 근데 다른 어떤 분은 판매를 거의 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글 딱 한 번 쓴대요, 한 번. 나는 하루에 막 두 번, 세 번씩 썼는데 일주일에 글 한 번 딱 진심으로 느껴질 만큼의 글을 딱 쓴대 일주일 만에. 그리고 댓글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근데 이분은 판매 위주가 아니라 리크루팅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굉장히 많이 부각시킨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고 제가 이 일을 왜 하며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걸 하고 싶고 저의 꿈은 이겁니다. 뭐 이런 내용을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소통이 잘 되면 제가 예를 들면 뭐 인천에 갈 일이 있는데 뭐 언제 가니까 그때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해요. 만나서 뭐 할까요? 차 마시면서 사업적인 대화를 하는 거죠. 똑같이 SNS를 시작했는데 결과는 완전 뒤바뀝니다. 또 연애가 나왔네요. 남자는 호감이 간다. 머릿속에 이거 다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남자는 호감이 간다. 뭐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 사귀자. 이런답니다. 아직 경험이 없으시니까 이런답니다, 보통. 여자는 이 사람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리고 좀 자주 만납니다. 그럼 그냥 아는 사람이 된대요. 저 자주 만나요. 그럼 친한 사람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관계가 바뀐대요. 그 남자랑 여자랑 좀 다르죠. 다 다르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아니 나한테 썸남 썸녀 애인도 없어. 근데 무슨 선물해 주지? 고민해봐야 의미가 있나요? 일단 애인을 만들어야 돼요. 제품을 어떻게 팔지가 아니라 그럼 플랫폼에 인프라를 내가 모아놔야지 제품을 어떻게 팔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인프라도 없어. 제품을 어떻게 팔지? 팔리긴 팔립니다. 팔리긴 팔려요. 근데 찐 고객은 없어요. 근데 한 번 사고 만다라는 거죠. 어? 6분 전입니다. 카카오톡이 10년도에 나왔죠. 2010년쯤에.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에 통화, 영상, 문자 위주였습니다. 당연히 문자 보내면 20원 당연했죠. 그리고 문자 무제한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요금제 좀 높게 써서. 근데 그때 뭐가 나오나요? 카카오톡. 문자 하나 보낼 때마다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톡은 점 보내고 바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한 단어 이렇게 보내버리잖아요. 과거 어떻게 나요? 80, 80자 딱 맞춰갖고 80자 안에 그 내용 다 넣었잖아요. 왜 20원 나가니까. 저도 그때 스마트폰이 없고 투지폰 쓸 때는 카카오톡 왜 쓰냐고. 저거. 요금도 더 비싼데. 근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카카오톡의 매력에 빠집니다. 왜?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문자 보낼 때 돈 나가지 않아요. 사진 보낼 때 MMS로 더 많이 나가는 50원인가 100원 나갔는데 돈 나가지 않아요. 장문 메시지도 돈 나가지 않아요. 200원씩 나갔잖아요. 근데 카카오톡 말고 라인 뭐 등등의 메신저들이 많이 나왔지만 왜 카카오톡을 더 많이 쓸까요? 작동하기 쉽습니다. 쓰는 사람들이 이미 쓰고 있어요. 그리고 유료화 된다는 얘기가 몇 년 전에 있었지만 유료화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를 계속 해줍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영상 통화도 공짜예요. 물론 뭐 데이터 통화가 나가지만 영상 통화가 내가 느끼기에는 그냥 무료야, 무료.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생기니까 선물하기, 전용 이모티콘 이런 것들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이분들이 이모티콘을 팔았나요? 무료로 배포했어요 그냥. 써보세요. 자, 나 너무 좋아. 오 깔끔해. 문자에서 보지 못했던 신박한 이모티콘이 막 나옵니다. 그 애들이 또 귀여웠어. 인프라가 모집되고 나서 무언가를 던졌다는 거예요. 광고도 하고 선물하기라는 거에서 수수료 좀 생기고 이모티콘 팔고 지금 어떻게 돼요? 이모티콘 이제 낱개를 안 팔고 무제한 써보세요 한번. 이제 이모티콘 돈 주고 안 산다라는 거예요. 무제한 써보고 마음에 드는 거 사라 이제. 결국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모아야 된다. 사람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같은 얘기입니다. 판매 정보 전달 목적을 할 것이냐. 나를 알리면서 사람을 먼저 모을 것이냐. 결국 판매망이 형성되면 저는 좀 사업은 저절로 될 수 있다. 응? 뭐냐면 아메이, 뉴스킨, 허벌라이프, 애터미 이런 등등 회사들이 처음부터 사업자만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세제 하나 샀을 사람, 시약 하나 바꿀 사람을 모집했어요. 소비자 군단을 여기 소비자 군단을 굉장히 많이 모으면서 그 안에 사업자가 나왔다는 거죠. 수업자가 나왔을 거고. 그런 것처럼 결국은 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품 판매가 되면, 제품 전달이 되면, 또는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면 이분들은 나한테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끝으로 한 멘트를 준비했는데 나는 어떤 사람한테 더 많은 호감을 느끼는가? 이걸 좀 마지막으로 생각하시고 판매 스킬 기초 표현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말